네, 시장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 워낙 길게 이어지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또 얼마나 지금 상황이 다소간의 답답함과 다소간의 지루함으로, 그리고 또 조바심, 이런 게 함께 느껴지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것은 다시 58,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되게 멀어요. 두 개 이동평균 아래, 꽤 밑에 자리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6만 달러 지지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수준의 반등을 꾸준히 계속 이어가 준다라면 6만 5천 달러를 머지않아서 내다볼 수도 있겠지만, 5만 5천 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여차하면 다시 4만 달러대를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상황,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같이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망들도 참 여러 가지 크게 엇갈리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디다가 방점을 찍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도 아니고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떤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지금 같은 길게 이어지고 있는 횡보장에서 때려 맞춘다라는 거, 이런 무료 분석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때려 맞춰서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라는 거는 지나친 욕심이나 아니면 투기적인 관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세론자의 주장이든 약세론자의 전망이든 다 같이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내가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리서치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엘버트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점을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0주 지수이동 평균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일간 기준으로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200일 단순이동 평균 아래로 교차하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다. 4시간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무효화될 경우에는 다음 지지선은 54,500달러, 그 이후에는 51,300달러까지도 후퇴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데드크로스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도 지난 한 주 동안 3억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5주 내내 순유입이 이어졌었는데 6주 만에 지금 순유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에서 제일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3억 1,90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 이더리움이 570만 달러 규모 순유출이 확인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등 먹었는데 3억 1,800달러의 순유출이 확인됐습니다. 이러니까 아시아가 매수하면 미국이 매도한다, 그렇게 매도 압력으로 가격 누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한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선정한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점 포인트 4가지. 먼저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펀딩 비율이 0.01 밑으로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할 경우에는 6만 500달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9월 6일 미국 고용 데이터 발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측치대로만 나와주면 완전 땡큐 베리베리 감사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점 여러 번 짚어봤고, 9월 평균 하락률이 마이너스 4.5%, 과연 이번 9월은 어떨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굴자 수익성 지표인 푸엘 멀티플이 지금 강세장을 암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 고용 데이터가 어느 정도 상황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금요일 밤이 되게 뜨끈뜨끈한 불금이 될 수 있기를 모두 다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알트코인들 일정도 참 많습니다. 9월 1일 이미 에이다의 창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9월 4일에는 매틱이 이제 폴리곤 폴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4일에는 역시 룬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5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9월 6일에는 앞서 짚어본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상치대로만 나와라. 뭐 더 잘 나올 것도 없고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으로만 나와주면 비트코인과 또 증시 의미 있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가게 되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맞짱 디베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토론회를 계기로 두 사람의 어떤 지지율 리드 방향성이 조금 더 선명하게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PPI 잇따라서 발표가 돼서 연준 FOMC를 앞두고 다음 주까지 흥미진진한 상황 이렇게 펼쳐지다가 요때 이제 쐐기 한방 빵 하고 의미 있게 박히면 9월 이후, 9월 말 이후 시장의 방향성, 4분기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흥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9월 6일, 9월 10일, 11일, 마지막 쐐기 18일 이 정도로 놓고 바라보고 의미 있게 긍정적으로만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이때부터 의미 있는 4분기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통합 조정 끝내고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의 시작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채굴자들이 지난 주말 동안 엄청 팔아 제꼈다라는 얘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지난 주말에 2,655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1억 5,400만 달러 규모. 채굴자들도 팔 거 다 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슬슬 FOMC를 앞두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런 것들이 번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맥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비트코인이 지난 몇 달 동안 긴 통합 단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작년에도 3월에 통합이 시작됐고 9월부터 가격 회복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7개월 동안 195% 상승했다. 195달러는 오타입니다. 195% 반등을 해줬다. 이번에도 뿅 하고 가게 되지 않을까. 고점 찍고 저점 리테스트하고 고점 찍고 한 번 더 꼬라박고 급등 빠방빵빵 빵 나와줬으면 정말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터 크립토도 비슷한 얘기죠. 비트코인의 통합이 지금 오래 지속될수록 결국 더 큰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6만 달러 위로 반등을 하면 시장 전체 심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캡틴 파이빅 여전히 불플래그 안에서 비트코인은 움직이고 있다. 54,000달러 리테스트 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황소들이 잘 방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54,000달러에서 반등하면 9월에 68,0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불플래그 상단 저항 뚫고 아마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뚫고 지지받고 나아가는 이런 계기는 9월 18일 FOMC 금리 결정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헛소리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도 있고 막 정신없는 소식들도 많고 허황돼 보이는 그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크립토 포테이토가 이번 주에 리플 소송 진전이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법원이 1억 2,500만 달러 벌금 명령을 내리면서 합의가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합의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당히 드라이하고 담백하죠. 지금 이게 딱 상황이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어떤 우리의 추측과 기대 위주의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마치 이번 주에 뭔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내지는 이미 벌어졌는데 공개가 안 됐다라는
그런 톤의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9월 6일이 벌금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날 전에 뭔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직 뭐 그거는 벌어져야 벌어졌다라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희망회로 차원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너무 이렇게 깊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구마구 희망회를 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베리 C라는 사람도 뭐 밑도 끝도 없는 강세 전망입니다. XRP가 30일 뒤에 급등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10월부터 움직이게 될 거라는 얘기다. 11월과 12월이 되면 3달러 이하에서 XRP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2025년 초까지 XRP를 축적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은 XRP와 XRP 커뮤니티의 폭발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더 크립토 베이직에서 제목을 XRP 강세런이 30일 안에 시작될 거라고 애널리스트가 디클레어 했대요. 선언했대요. 선언. 근데 이게 제가 게시글을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그냥 던지는 멘트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전폭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소 희망과 기대 성격이 짙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력 있게 우리는 흡수를 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 것 중에 가장 골 때리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요즘에는 딥페이크 이슈도 그렇고 워낙 이게 기술적으로 빠르게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410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한 뒤에 리플랩스에 대해서 2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되게 그럴싸해 보이는 기사의 형태를 갖춘 그런 기사가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짜 뉴스죠. 지금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최근 24시간 동안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내용은 브라질이 X 플랫폼 접속을 금지시킨 거. 이 양반은 지금 그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의미 있는 포스팅들은 막 본인이 막 리트윗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리플을 250억 달러에 인수 제안을 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뭐 난리 나는 이슈죠. 근데 전혀 그런 움직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다. 그럼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은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를 채택하는 그 시점이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백지화가 된 상황인데, 그때 암호화폐 결제 페이먼트 수단 가운데 하나, 옵션 가운데 하나로 XRP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아예 XRP 리플랩스를 사버리는 가능성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가짜뉴스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 미디어 리터러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라볼 때 이게 팩트인가? 사실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레거시 미디어들에서도 가짜뉴스 내지는 광고 성격의 기사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별력 있게 살펴야지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희망회로 성격의 얘기들, 소송 이슈로 인해서 4년에 걸친 XRP 시세 압박, 이런 것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특히 최근 들어서 리플 XRP에 대한 어떤 홀더들 사이에서도 이 불만 엄청 나오고 있는 거 아마 홀더분들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진짜 이거 사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저도 뭐 답답하기 마찬가지죠. 답답하기 마찬가지인데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세 때문에 짜증나는 건 맞는데 리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블록체인 디파이 혁신을 이게 실체 없는 사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CNBC가 세계 최고 250개 핀테크 기업들을 선정을 했는데, 이때 여기에 코인베이스와 리플 그리고 오픈시가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CNBC가 조사 기업과 함께 진행을 한 이런 설문을 통해서 선정된 그런 기관, 그런데 2년 연속,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혁신성은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리플 소송 관련 리플 측 전문가 증언을 했던 예일대 법대 앨런 슈워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플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 XRP를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1,700개 이상의 계약을 했다. 엄청난 지금 파트너 기업들이 있는 거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도 XRP의 기술력, 리플의 기술력을 백본 기술로서 활용을 하면서 블록체인 송금 혁신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확장될 것인가 라는 게 우리의 어떤 기대 포인트 지점인데,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기라고 폄하하는 거는 그냥 약간 기분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디파이 혁신을 꽤나 빡세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게 팩트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잘 마무리가 되고 항소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SEC가 합리적인 행위자이고 이 행정부가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재정립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항소는 없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 일단 리플랩스는 항소를 원하지 않고 소송 리스크를 빨리 떨쳐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IPO도 할 수 있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혁신의 어떤 가속도를 더 강화시킬 수 있을 거고,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XRP 현물 ETF 이슈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SEC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조만간 머지않아서 뭔가 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달에 닥터 프라핏이 제시한 자신의 XRP에 대한 전망이 가장 조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항선이 8월 기준이에요. 0.72달러고 여기서 또 저항 맞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늦어도 2025년 1분기에는 1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2017년과 비슷한 피보나치 수준에 도달을 하면 16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나는 4년 동안 보유해왔고 하락장에서도 매수하고 있다. 베스트 케이스는 16달러에서 20달러, 워스트 케이스는 4달러에서 7달러, 타임프레임은 8월부터 1년. 그러니까 내년 8월 전후 시점에는 뭐 최소 4달러, 뭐 최대 20달러까지 내다보고 있다라고 본인은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숫자면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뭐 20달러 이상 정도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저는 목표 가격은 10달러입니다. 10달러를 목표로 XRP에 매수를 시작했던 건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소송 리스크가 잘 마무리되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법한 가격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100달러 간다, 1000달러 간다, 뭐 언젠가는 가면 좋겠지만 당장 올해 내년 이슈는 아닐 거라고 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100달러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10달러에서 20달러대, 30달러에 미치지는 못하는 20달러대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뭐 그런 기대감.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허황된 얘기들도 많고 가짜 뉴스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XRP 홀더분들 요즘에 많이 지쳐 계시다라는 게 저도 직접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소식들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일렉션이 미국에서 대선이 있던 해에는 1년 뒤에까지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해당 사이클의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선 땡큐고, 뭐 해리스가 되더라도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란한 시기이긴 하지만 9월 한 달 정도만 잘 버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9월 말 돌파 가능성 패턴적으로나 반감기 사이클로 바라보거나 그런데 9월 18일 금리 이슈가 또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의미 있는 4분기를 올해도 기대하고 바라보고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